치아 관리, 잇몸 관리, 백세까지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먼저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근황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저는 이번 주 일요일 고시원 알바 하루 더 하기로 해서, 일요일도 출근을 나가고요. 월, 화, 수는 설거지 알바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게 되었고요. 공휴일은 출근 1.5배로 더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출근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직원이 이제 출근을 대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고요. 고시원은 알바인데 공휴일을 사실 챙겨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 평일이어도 출근하는 날은 출근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출근하게 되었고요. 다시 치아 이야기를 하자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몰랐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치아 잇몸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치아 잇몸 관리하는 비법은, 1번은 기능성 칫솔이고, 2번은 스케일링, 3번은 치근 활택술, 4번은 치실입니다.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능성 칫솔은요, 저는 원래 그냥 아무 칫솔이나 썼어요. 뭐 그런 거 크게 안 가리고 브랜드도 안 가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유튜브로 뭐 스케일링 뭐 이런 거 알아보다가 그때 알고리즘을 타다가 전동 칫솔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전동 칫솔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샀는데, 벌써 그게 1년 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일단은 달라요. 정말 다른데, 칫솔 뭐 이름도 이야기도 안 할 거고요. 광고도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아무리 칫솔질을 잘해도 혀로 치아를 살짝 긁듯이 한번 문질러 보세요. 지금 문질러 보시면은 살짝 까끌까끌한 그런 거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플라그라는 거거든요. 한글로는 치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치태가 쌓이면은 이제 치석이 돼요. 그리고 잇몸을 망가뜨리고 이제 치아에도 안 좋은 건데, 전동 칫솔을 쓰니까 플라그 그 까끌거림이 혀에서 아예 안 느껴져요. 뭐 플라그 제거율 뭐 몇 프로 뭐 이런 게 광고에 나오고, 뭐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 영상 같은 것도 봤었는데요. 정말 안 느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구조상 이제 잘 못 닦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치과를 가면은 스케일링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는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그렇게 하루 3번을 못 하거든요. 뭐 2번 할 때도 있고, 사실 요즘은 한 번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치과를 갔는데도 뭐 크게 문제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뭐 충치도 없다고 그러고 치석도 별로 없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칫솔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칫솔 바꾼 뒤로 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닦고 해도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동 칫솔을 정말 추천드려요. 뭐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브랜드는 별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쓰는 거는 좋아요. 그냥 칫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뭐 근데 되게 좋고요. 양치를 하는 것도 훨씬 편해요. 이게 정석적으로 여러분이 양치를 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제 털듯이 닦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닦는 게, 그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전동 칫솔은 그냥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세계예요. 그래서 전동 칫솔 완전히 추천드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추천이고, 2번은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은 뭐 요즘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직도 뭐 비싸다는 생각에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케일링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그래서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카톡이 알람을 제가 보통 안 키는데 알람 좀 꺼야겠네요. 네, 알람을 껐고요. 어
다시 얘기하자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빨이 하나에 그냥 뭐 몇백만 원이에요. 나중에는 그게 뭐 가치로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 가치가 틀리잖아요. 이제 임플란트를 박으면은 이제 그 박아서 뭐 그날은 죽을 먹고 뭐 한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심어도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빨 하나가 없다는 게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대는 관리를 잘한다는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30살이 돼서 그런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오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술, 담배를 끊으시든가 해야죠. 뭐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되니까 아니면은 뭐 술, 담배 하고 3개월마다 가야죠 뭐.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괜히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검진도 그렇죠. 나라에서 건강검진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성인까지 몇 년에 한 번씩 항상 이제 검진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한 번씩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게 기초검진 같은 걸 나라에서 해주는 게 그냥 심심해서 너 그냥 해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건강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니까 나라가 또 커지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 혜택을 이용을 못하는 건 그건 이용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리만 그렇고요. 또 이게 가다 보면 안 무서워요. 저는 충치가 있을까봐 무서운 거지, 스케일링 받는 거는 무섭지는 않아요. 네, 3번은 이제 치근 활택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치과 의사가 가성비 시술로 꼭 받으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되고 받은 건데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스케일링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치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런데 치근 활택술은 뭐냐면 잇몸 치료의 1단계, 극초기라고 보면 되는데 잇몸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치근 활택술이고 치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잇몸의 스케일링을 하는 게 치근 활택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가 아무리 치아를 열심히 닦아도 구조적으로 안 닦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그곳에 치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잇몸은 더하죠. 여러분 뭐 양치할 때 잇몸을 막 뒤집어서 닦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은 당연히 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잇몸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치근활택술은 갈고리 같은 걸로 잇몸 안을 긁어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석션이라고 해서 막 떨어지는 걸 빨아들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물로 이제 헹구면은 그 뭐 치석 같은 거 뭐가 이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 잇몸이 내려앉는 거를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치석이 쌓여서 염증이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잇몸을 절개를 해서 치은박리 소팔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까지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잇몸을 째서 그 치아 밑에 깊숙한 그런 염증이랑 치석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리미리 치근활택술을 받으면 잇몸에 치석이 생길 수가 없겠죠. 뭐 생겨도 그때그때 긁어내니까 이제 뭐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많이 걱정하시는 게 통증일 텐데 치근활택술은 마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할 정도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스케일링하고 그 당일에 전체를 이제 다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잇몸이랑 치아에 뭐 무리가 가나 봐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치과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위 아래 두 번에 나눠서 다른 날에 해주십니다. 받고 나면 뭔가 엄청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정말 그냥 자주 받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되게 시원해요. 뭔가 찝찝한 것도 없어지고 잇몸도 뭔가 가벼워진 느낌?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는 4번 치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요지 이쑤시개라고도 하는데, 뭐가 꼈을 때만 그걸로 빼고 양치질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치 다 하고 치아에 낀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일 때 치실을 하잖아요. 그럼 막상 뭐가 묻어 나와요. 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나올 때도 있고요. 음식물이 아니라 플라그 치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약간 끈적한 듯한 살색 액체 같은 게 막 묻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실은 그냥 낀 것만 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치아 사이에 껴서 살짝 한쪽씩 문질러서 이제 긁어낸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로 치아 사이를 긁어서 닦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치실을 제대로 쓰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뭐가 묻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치실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실천해 주신다면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와 잇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유튜브 설명창 링크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폼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는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에도 이제 고시원밖에 일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상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